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시드 채널입니다. 3월 2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은 텍사스주 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딘 라디머 공화당 의원이 워싱턴 DC에 있는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하원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루 만에 300만 불을 모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텍사스로 옮겨와서 임시선거가 행하여지는데 후보로 등록하고 지금 현직에 있는 런 라이시라는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서 임시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댄 라디머는 이번에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열심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일가를 한 것이 바로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개떡 같은 공산주의자인 민주당원들과 낸시 펠로시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상대로 싸워야 될 투사가 필요한데 제가 바로 그 투사입니다. 나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갑시다. 미국의 주류인 백인 중산층이 날이 갈수록 미국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 아닌 사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리비 샤프가 긴급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오클랜드시가 빈민들을 위한 500불 매달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그 대상은 모두가 다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있는 불법 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다 되는데 인종의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 히스패닉 다 됩니다.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하는 말이 백인의 중산층에 자녀가 있으면 못 받냐고 했더니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백인한테 걷어가지고 뿌리는 건 딴 데다 뿌립니다. 백인들이 어차피 안 찍어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백인이라 미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줄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잔드름이 살아있긴 하냐? 그가 그리고 잔드름 보고서가 나오기는 하는 것이냐? 그리고 숨은 쉬고 있느냐 하면서 죽은 듯이 있는 잔드름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잔드름이 맡고 있는 것이 바로 헌터 바이든 스캔들입니다. 따라서 이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는 전 법무부 장관인 윌리엄 바에 의하여 금으로 지명이 되었고 의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그를 특검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통과하여 인준된 사람으로 인하여 그를 현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바가 3년 동안 깔아뭉개고 수사하지 않았던 것을 비난이 쇄도하자 그는 잔드름을 금으로 지명을 하여 이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통과된 이상 이 수사는 진행이 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유인 마라라고 골프클럽에서 오하이오 주 상원 후보인 4명과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오하이오 재무장관인 자시 만들, 오하이오 공화당 의장인 제인 팀큰, 그리고 투자은행가인 마이크 기븐스, IT 회사 CEO인 버니 모레노 이렇게 4명과 같이 회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기븐스와 버니 모레노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조시 맨델과 제임 팅켄은 서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세운 공로를 자랑하면서 나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게 되면 오하이오에서는 당선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오하이오 상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점지하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선과 비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의회에서 기업과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아마존을 향하여 2020년도에 순이익을 400억 달러를 본 회사가 세금을 4.5%만 내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아마존 회사는 400억 중에 연방세를 17억 달러를 내었고 지방세 180억 달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0년 이후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일자리를 40만 개를 창출하였고 최저임금 15불로 하여 종업원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의회에서의 개싸움은 누가 승자일까요? 법을 만드는 의원 쪽일까요? 아니면 그 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세금을 덜 내는 기업 측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클로징 멘트가 더 걸작입니다. 법은 당신들이 만들고 우리는 그 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법을 잘 만들어야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GBTQ에서 Q의 의미가 점점 부각되는 요즘의 미국의 정가의 현실입니다. 오늘 상원 2명이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상원인 테미 더월스와 하와이주 상원 의원인 메지 히로노 두 의원이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자기들은 앞으로 백인을 행정강요로 임명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인준을 상원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민주당원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가 퀴어가 대세이다 보니까 의원들도 합류하여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행정강요가 임명이 되는 미국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크립토커런시의 중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인나르시스라는 블록체인 포렌식 회사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시총 20억 달러로 시작을 하여서 오늘 하루 만에 1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그간의 코인들에 대하여 해킹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었고 수사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김으로써 앞으로는 과학적인 수사 과정을 통하여 그 코인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그간의 코인이 장점으로 갖고 있었던 익명성과 추적 불가능성에 대하여서는 많이 가치가 떨어졌으나 범죄에 대해서는 그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브랜든 저드라는 국경순찰대 위원장이 오늘 뉴스맥스와의 대담에서 지난 45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가 가장 멕시코 국경을 통한 밀수가 적었던 때라고 회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밀수가 성행하며 밀무역이 성행하는 이유가 조 바이든 정부의 행정적인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이번에 국경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카말라 해리스에게 이야기하였으므로 카말라 해리스가 다 해결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말라 해리스의 대변인의 오늘 발표에 의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국경을 재방문을 한다거나 어떤 국경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는 B를 말하고 B는 A를 말하는데 대책 없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국경에는 지금 수용시설에 아이들이 10명 수용하는데 150명씩 몰려 있습니다. 1500%라고 합니다. 일전에 보도하였던 AR-15 자동 소총에 의하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볼더 콜로라도에 발생하였던 사건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는 극단 무슬림주의자이고 어렸을 때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자에 대하여 백그라운드 체크, 그야말로 신원조회죠. 신원조회를 하는데 FBI가 기관단총을 소지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자는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던 자로 밝혀져 정신질환자에다가 시리아 난민에다가 극단 무슬림주의자에게 FBI가 사람을 죽이라고 기관총 소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